오늘 주주친화에서 다룰 주제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한경코리아마켓의 간판 기자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송영찬, 나수지 기자.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같이 방송 처음 하게 됐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행동주의 펀드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송영찬 기자가 간단히 개념하고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사실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행동을 하겠다 해서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슈가 된 건 SM 사태 때문이죠. 이게 마치 요즘 무슨 가족 대결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수만 대 처조카의 대결 혹은 하이브 대 카카오 약간 이런 대결로 비춰지긴 하는데, 사실 이 사태의 초반은 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SM 주식 지분을 일부 이제 인수를 하면서 확보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죠. 이제 이때 이 회사가 문제를 삼았던 게 이수만이 자기 지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회사에다가 용역을 몰아줬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SM의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KT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KTNG하고 그 자회사 그 KGC 인삼공사를 어떻게 이제 지금 자회사 체제로 할 거냐, 별도의 지주회사 체제로 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그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최근에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예.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이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보통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를테면 2000년대 SK에 소버린 펀드가 들어와서 경영진 퇴진해라 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한테 기억나는 거를 좀 생각해보면 현대차에 엘리엇이 들어와서 이거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배당을 더해라 라고 한다든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주였다면, 최근엔 우리나라 펀드들이 토종 펀드들이 들어와서 바꾸라 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은 바뀌고 있는데, 제가 증권부 있을 때 한 2015년 6년 이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와 상당히 또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SM에 대해서 그 라이크 기획 문제를 이 얼라인이 처음 제기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KB자산운용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SM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주주행동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조금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수만 대표가 그냥, 대표는 아니죠, 총괄인데 네, 저희 죄송합니다, 배당 좀 더 해드릴게요 이 정도 하고 그냥 물러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 실제로 기업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 2018년에 현대차가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배당을 원래 3,000원 주던 거를 2만 원 넘게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또 회사를 합병하고 또 분할해라 해서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고 실제 오너십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국인, 헤지펀드 이런 것에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거부가 반응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듣기로는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른 주주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에 호응할 줄 알았대요. 근데 국민연금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네. 왜 그러냐면 배당 올려달라고 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주가를 띄우자는데 왜 너네가 왜 반대해? 주주들은 다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때 2018년, 19년, 2020년까지 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엘리엇이 손해를 보고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실제로 많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공교롭게도 굉장히 안 좋은, 한 2, 3년간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망하고 좀 한국 증시를 떠난 측면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 행동주의라는 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고, 그리고 다른 주주들의 호응인데 그 호응이 없었고 명분도 약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주주 행동주의를 보는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고 언론의 시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엘리언만 해도 헤드라인에 기업 사냥, 뭐 기업 사냥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주주 행동주의가 뭔가 기업을 진짜로 바꾸려고 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뭔가 그리고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시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 워낙 이제 개미들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액 주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여론 형성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는 회사들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를 통해서 일종의 통행세를 그 대주주가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다 대부분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회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SM만의 특징적인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뭐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뭐 일단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걸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기업들이 메인 타겟이 되고요. 사실 얼라인이 SM 지분을 인수를 할 때 얼라인이 비교를 했던 게 공교롭게도 SM하고 하이브인데요. 물론 그때 당시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훨씬 높았지만 그때 뭐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SM 시가총액의 2배가 채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대체 이거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 개선을 앞세우는 것도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또 전 총괄 프로듀서지만 총괄 PD라는 직함이 사실 공식 직함이 아니죠. 네, 공식 직함이 아니죠. 네.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2010년도에 사실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네. 경영 활동은 하지 않고 실제로 뭔가 직함은 없었어요. 임원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그 이사회가 사실 그 선생님의 말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지배 구조의 문제를 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갔던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래도 확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게 지금 SM만 해도 사실 올 초랑 비교해서 한 거의 60% 올랐더라고요. 그쵸. 살걸. 껄껄. 껄껄. 그다음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네, 강성부 펀드가 이제 주주 서한 보냈다는 거 알려지면서 주가가 다음 날에 7%가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확실히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좀 노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에서 되게 재밌는 게 보통 가치 투자하는 분들이 이 주주 행동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못 본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건데 이게 대기업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면 개인도 보고 기관도 보고 외국인들도 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모든 뉴스가 거의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저평가될 겨를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뉴스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좀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중소형주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가치 투자자들이 근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경영진이 좀 뭔가 승계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SM처럼 이면에 잘못된 그 계약 관계라든지 뭐 개인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자꾸 빼돌리고 있어서 주가가 안 오르는구나 이런 황당한 일이 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그 가치 투자자 분들이 주주 행동주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뭐 KB 운용도 그랬고 앞서 말한 뭐 트러스톤도 그랬고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채원 그 맞아요.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께서도 네. 말씀을 우리 또 환경코리아마켓 나와서 해주셨는데 네. 예전에 가치 투자라는 흐름은 수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놓고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 주가가 오르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라이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뒤에는 그 주주 행동주의를 거기에 결합을 시켰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 것이죠. 한국에서 같이 투자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숫자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 안에서 뭔가를 빼먹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는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서 그 회사가 이제 오를 기회를 보면서 다양한 그 행동들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경영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게 한다든지 해서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인데 반대로 주가를 낮춰서 이익을 보는 행동주의 펀드도 최근에는 있더라고요. 요즘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라는 회사를 공격해서 굉장히 또 한국인 분들한테도 친숙해졌는데
있었는데요. 트레드 밀턴이라는 창업주가 사실상 사기꾼이다. 그래서 니콜라의 기술은 사실 없다. 이런 공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난 실제로 공매도를 했고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기로 밝혀져서 트레드 밀턴 CEO가 사기죄로 기소가 되는 네.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도 큰 문제가 됐던 게 인도의 아난디 그룹이라고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인데 이 회사를 공격해서 시가총액이 열흘 만에 한국 돈으로 150조 원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150조 원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기업인가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정계, 재계의 커다란 그 스캔들로 확산하면서 커다란 뭐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된 회사가 아니라 고평가된 회사를 공격해서 낮추는 이런 식의 방식, 행동주의 펀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공격적인 방식이네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확 낮춰버리면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이 가격이 좀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측면을 이제 뭔가 그것도 고평가된 허점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저평가를 노리는 거면 이거는 그거는 고평가를 노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공매도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논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투자 기법들이 시장에 그 고평가된 회사들, 거품이 있는 회사들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심정적으로 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정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동주의 펀드가 뭔가 이런 힘을 최근에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단은 사회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금융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례가. 그리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비슷하게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미국이나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ESG의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기업들도 다 ESG에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그 ESG의 약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잖아요. 네. 근데 사회하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S하고 G가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ESG 관련 공시도 강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 사회적 흐름하고 맞물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보의 공개, 그러니까 공개가 더 투명해지고 있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점점 투명해지니까 전문적인 투자자나 혹은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도 여기에 또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맞물려서 행동주의 펀드가 힘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보의 민주화, 금융 주식시장의 민주화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학개미 운동의 하나의 그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나 주식 투자해서 여기서 얼마 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주식 투자할 때 주였다면 이제는 아니 나도 한 표 가지고 있는 이 주주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회사가 잘 되게 하는데 좀 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행동주의 펀드가 근데 개인한테 개미 투자자한테 이득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다 이득만 있나? 주가가 오르니까. 사실은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 주주 행동주의가 있어서 야 이거 좋기만 한 건 아니야 단점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명도 있고 암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주주 행동주의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SM의 사례에서 되게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특히 중소 중견기업으로 갈수록 내가 오너면 그러니까 오너라는 단어가 기업을 마치 소유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 주주면 이 회사의 오너여서 이 회사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도 마치 내 회사처럼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더라도 또 SM에서 전형적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회 사람들을 다 내 사람으로 심어 놓으면서 나는 회사의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마치 이사회가 최대 주주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최대 주주와 이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깨려면 최대 주주 주식 한 주도 한 주, 내 주식도 한 주 이게 좀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려면 주주 행동주의도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행동주의 펀드가 주로 뭐 배당 확대 요구하는데
이게 뭐 배당만 늘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투자 재원 부족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기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드네요. 사실 또 행동주의 펀드가 요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료가 되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주가가 급등하고 그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네.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SBS가 대표적으로 그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이게 뭐 재료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그것이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분들이 그걸 하시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사실은 저는 SBS 사례가 되게 전형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온라인이 SBS를 가지고 있다는 뭐 지분 공시를 할 정도로 많이 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것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이 SBS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SBS에 진짜 뭔가 바뀔 만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우리가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는데도 투자를 한 것 같아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예전에 대북 테마주 무슨 뭐 사료주 이런 것처럼 행동주의 테마주. 행동주의 테마주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어요. 뭐 온라인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갖고는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행동을 진짜 할 거야.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미리 사두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SBS라는 회사가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낮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주주치나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와 진짜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5년, 6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토종 펀드가 뭔가 기업의 내부 구조를 진짜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활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주주행동주의가 성숙해져 있어서 뭔가 단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전에 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아 이제 슬슬 그런 걱정도 조금 할 때가 됐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진짜 빨리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영창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선배들의 예전 역사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거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개미의 힘이구나. 역시 이게 동학개미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더 거세져야 된다. 더 거세져야 된다. 네. 네. 역시 개미의 힘이 중요하다. 그렇지. 네. 동학개미를 위한 우리 주주치나는 계속됩니다. 네, 계속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